12페이지야. 자, 등기 신청행위는 사법상행일까요? 공법상행일까요? 자, 등기를 신청한다는 말은 자, 매매로 본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디 가는 거죠? 등기소 와서 신청하라 했더니 이건 무슨 행위가 돼요? 공법상행인데 자, 능력이 필요합니다. 민법 시간에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 다음에 권리능력. 자, 두 사람이 의무자 권리자로 신청하는데 이 사람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등기소에 신청을 오면 받아줘 안 받아줘? 살다 보면 술을 좀 마실 수도 있지 않나요? 뭐라 하면서 안 받아줘요?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 2번에 가로 1번 제목만 밑줄 하시고 내용은 줄 긋지 마십시오. 당연히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의사능력, 의사무능력자 가로 안에 누구 들 수 있는 거죠? 유아, 백치, 만취자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무슨 능력이 없어서? 의사능력이 없어서. 자, 의사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뭐도 필요하다? 행위능력 가로 2번 제목하시고 거기 두 줄 긋지 말고 읽어보십시오. 제한능력자 세 사람, 미성년자 19세 미만,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는 뭘 하겠는데 한정치사한자,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사한자는 오면 된다 안 된다? 오려면 법정대리는 뭐 있거나 동의 있거나 법정대리인이 데려야 하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다 별표를 하시고 3년 전에 물어봤습니다. 원래 미성년자 안 되잖아요. 자, 만약 얘가 미성년자라면 이때는 아버님의 뭐가 필요하겠어요? 동의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미성년자이더라도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두 가지. 자, 권리만을 얻는 경우 밑줄 하시고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은 예시규정이니까 상상하시라고요. 무슨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나 상속 등기를 하면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지 않아요. 또 하나 중성적인 등기 밑줄 하시고 가로 안에 두 가지 떠올리시라고요. 주소가 바뀌었다. 등기명인 표시 변경. 지목이 바뀌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은 권리 변동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는 누구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단독을 할 수 있다 말이고요. 그렇게 제목만 잡으시고 그 밑에 큰 3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주로 이게 나옵니다. 권리 능력인데 등기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 말을 말 그대로 해석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등기를 신청하려면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네가 뭐가 되고 싶으면 등기 명인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민법상 누가? 권리능력자. 근데 권리능력자가 민법에서 크게 두 부류. 자연인과 누구? 자연인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거기 가로 1번 줄 그려 하지 마시고 몇 번만 다 하니까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 마지막에 동그라미 하시고 누구도 애국인도 될 수 있는데 가로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태아 이름으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민법 시험이랄지 등기법 시험 보게 되면 늘 마지막에 나옵니다. 학설이 되려면 뭐에 따른다? 판례에 따른다. 자, 왜 그게 지금 문제가 되죠? 여기가 아버님이고요. 여기가 어머님이다. 현재 임신 중이다. 아버님이 갑자기 사망했잖아요. 사망은 뭐가 개시가 되죠? 상속이 개시하는데 얘는 태어나지 않아서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상속권이 없잖아요. 근데 민법 조문에 태아일지라도 뭐에 한해서는 상속에 한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본다를 어찌 볼지 두 가지가 있더라. 무슨 설과?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인데 이제는 이런 것도 다 해석할 수 있는 시기가 됐잖아요. 자, 해제 조건설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자, 날짜를 드릴 테니까 얘가 아버님 4월 4일 사망하시고 얘는 7월 4일이고 오늘 현재 오늘 며칠이죠? 5월 30일 현재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누가 앞으로? 어머니는 나오는데 태아는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고요. 근데 해제 조건설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출생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태아에게도 뭐가 된다?
상속 등기가 된다. 그러다가 출생하면 없어진다고요? 그럼 안 나오고 계속 뱃속에 있으라고요? 나오면 그냥 가는 거죠. 이미 받은 거. 근데 얘가 이제 뭐 하면 죽어서 나오면 그때 해제, 소유권이 소멸해서 소급해서 없어진다고요. 오늘 현재 해제 요건서에 따르면 상속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지조건설이 이제 판례죠. 정지조건설은 아니다. 상속일 때 출생한 서로 본다고 하지만 아직은 상속이 뭐가 된다? 정지가 되어 있다가 다음에 뭐 하면 출생하면 그때 상속이 되는데 출생한 때가 아니라 아버님이 사망한 때로 뭐 한다? 소급한다. 그렇다면 정지조건서에 따르면 아직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판례 입장이니까 태아는 뭐 할 수 없다? 상속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가 늘 진화를 하잖아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현재 며칠이죠? 어머님이 급해서 상속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태아 이름으로 해준다 안 해준다? 누구만? 엄마가 단독 상속 받았습니다. 얘가 8월 4일 날 출생했습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젖부터 먹어야죠. 내가 젖 먹을 생각 안 하고 등기를 딱 보더냐? 엄마를 딱 째려보고요. 내 집은 어디 갔어? 이게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얘가 출생하면 그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아버님 사망한 때로 받는다 그러죠. 4월 4일자로 상속을 받았는데 이 등기는 며칠 날 나왔어요? 5월 30일에는 등기 나올 때부터 잘못된 등기가 됐잖아요. 이게 뭐가 있다 보니까 소급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등기를 뭐 하는 거야? 고쳐야 되죠. 5번 등기를 뭐 해서? 경정해서 엄마 1 지우고 상속분 조정해서 누구랑? 을하고 이제 태어나서 A라고 지어주면 이때는 이렇게 뭐 하는 게? 경정. 이게 올해 시험 지문이라고요. 책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거기 3줄에서도 못 찾으면 나중에 한 10줄 되면 어떻게 찾으려고요? 마지막에 출생하면 상속분에 맞게만 한다. 경정 등기한다고요. 태아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고. 자, 이쪽 법인은 오른쪽 오셔서요. 3번, 4번, 5번을 묶으신 다음에 법인은 특징이 단체이면서 뭐까지 해야 되고 설립 등기까지 해야 되고 반면에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인데 뭐 하지 않았고 설립 등기가 안 됐고 민법상 조합은 단체도 아니고 설립 등기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법인은 단체이면서 뭐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권리능력자. 권리능력자란 말은 법인은 뭐가 된다? 소유자, 저당권자 되니까 여기에 법인 명의로 등기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법인 아닌 사단은 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단체는 뭐 안 했다? 설립 등기가 안 됐으니까 법인이 아닌 단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단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느냐? 비록 무엇은 안 됐어도 설립 등기 안 했어도 단체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이런 단체 밑줄 치면서 여쭤보십시오. 정중, 문중, 교회, 사찰, 정당, 동창회, 향후회, 장학회 끝없이 많습니다. 자주간 단체면서 뭐하지 않은 단체들. 설립 등기하지 않은 단체도 전부 다 등기명인 되는데. 자, 왼쪽에 오셔가지고 1번 등기는 누구 거고? 주식회사 대기리니까 법인명이죠. 2번 등기는 누구 거고? 한림공파 종중명이죠. 근데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를 하나 발견해 보십시오. 법인일 때는 대표이사를 안 써도 됩니다. 이것 떼보면 나오기 때문에 법인 등기 떼보면. 근데 문중일 때는 법인 등기가 없는 단체잖아요. 누구 이름 나와야 돼요? 대표자 형광펜 하시고 김건우 최대한 이쁜 색깔로요. 김건우가 누구일까요? 제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몇 년생이죠? 거기 번호가 1인데 어디다 딸 그럽니까 지금. 아들입니다. 아들. 나중에 보실 때 법인명일 때는 대표이사가 안 나와도 법인 등기 보면 되니까 안 나오더라. 근데 종중일 때는 누구 이름도 더불어 나오더라. 대표자 나오더라. 김건우가 몇 년생이더라. 자, 그러면 거기서야 이 땅은 문중 땅입니까? 건우 땅입니까?
문중 땅인 겁니다. 대표자는 엮으려고 올려놨을 뿐이라고요. 근데 거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순위번호 1번 밑에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전에 3번이었는데 전산화되면서 여기 1번 나왔고 전에는 3번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쪽 오셔서요. 민법상 조합은 이거거든요. 갑, 을, 병 세 사람이 모여서 각자 10억씩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뭘 맺은 거예요?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 빌딩을 사버리자. 그래서 1년치 임대를 모아서 사회 봉사활동을 하자. 근데 사람은 두 사람 이상이지만 얘네들은 뭐가 아니야? 단체가 아니라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요. 단체가 아니고 뭐도 아니야. 설립 등기도 안 했으니까 이때 조합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등기를 어쩌라고요. 이때는 사람 이름 다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 쓰는데 조합의 소유 형태는 뭐로 보기 때문에 합유라는 문구를 넣어준다고요. 왼쪽 오셔서 순위번호 3번 형광펜을 어디다 넣으시겠어요? 합유자 형광펜 넣으시고 자 합유자 이름이 누구죠? 아까 거기서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희망이 먼저입니까? 절망이 먼저입니까? 절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해봤더니 내 머리가 옛날 머리가 아니구나. 어제 들어온 것이 내일이면 다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나서 다시 봐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갖는 게 진짜 희망이라고요. 거기 세 사람 누구누구 모였어요? 세 사람이 뭐하고 있다? 합의하고 있다. 자, 쓰지는 마시고 뒤에 나중에 쓸 자리 나오니까 희망이 지분이 얼마예요? 몰라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 안 하는 겁니다. 지분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이분들은 지분 약정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다고 하고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없다. 지분에 관한 10억씩 내라.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지만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지분을 봐한다. 등기할 수는 없다고요. 오른쪽 가서 가로 5번 뒤에다 써놨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누구 명의로 할 수 없고 조합명이 아니라 조합원 전원명의로 무슨 등기라고? 합의 등기라고. 얘들은 조합의 구속을 받으니까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3, 4, 5번만 잘 구별하시라고요. 6번 국가나 지자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밑에 당구장 밑줄 치시면 되겠죠. 누구는 안 된다. 읍면 이동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할 수 없다. 자 7번 학교에다 별표를 하시고 학교 세 군데 끊어서 밑줄 쳐보십시오. 공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학교명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 없다. 국립학교면 소유자가 누구고? 국가지 학교가 아니고 공립학교면 울산광역시지 그 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면 학교 법인이지 무슨 학교는 아니라고요. 이렇게 신청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구별해 두시고요. 자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들이 등기소유자 오시겠죠. 자 SS 2번에 1번 무슨 신청? 누구랑 오는 거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자 거기 권리자 의무자 제목만 1, 2번 묶어두시고 제가 밑줄을 어디에 쳤는지 잘 봐보십시오. 이익 받는 자 불이익 받는 자인데 더 중요한 말에다 형광펜 넣어보십시오. 등기관은 뭔만 보고 심사하죠? 그래서 거기서 더 중요한 말은 사실 이겁니다. 여기서 뭐 이익 받는 거 불이익 받는 건 당연한 말인데 이익을 받든 불이익을 받든 그게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거기 보고 대답해 주시죠. 만약에 설령 그 사람이 이익 받더라도 어디에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절차에서 등기관은 뭔만 보니까 등기만 본다고요. 거기 아래에 있는 표에다가 별표 크게 하시고 이건 절대 애우라는 표가 아니고 네 가지만 같이 해봅니다. 매매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증여 한번 봐볼까요? 증여는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자 이때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내 건물을 무상으로 주겠다. 갑을 뭐라고 부를까요? 증여자. 을은
그런 표현들이 이제 봐야 된다. 그러면 증여자, 수증자인데 무슨 능계라고 그러죠? 단독으로 공동으로. 여기서 등기 기록상 등기를 이렇게 마쳤을 때 이익 받는 분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되고 불이익 받는 분 갑이 뭐가 돼요? 의무자야. 근데 이 등기 기록상 이익 불이익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늘 바뀌거든요. 이 증여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 증여 계약이 무효라면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 유인성이다, 무인성이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무효가 된다. 을게 아니라 누구 거다? 갑 거다. 이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 등기다. 무효 등기를 없애야 되잖아요. 무슨 등기? 6번 몇 번 말소? 5번 말소. 단독으로 공동으로. 만약에 갑이 찾아와서요. 이건 무효니까 지워라. 그러면 등기를 물어보겠죠. 네 거란 증거가 뭐냐? 그렇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 하겠어요? 그건 1월 달에 하는 말이고 지금 몇 월 달인데 2월 달에 왔는데도 하늘 땅 찾으면 어떻게 시험장 가시려고 이 말을 못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야 돼요? 아무리 민법 시간에 갑거라고 딱 떨어져도 등기가 을매로 되면 이 말소는 당연히 뭐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의무자 누가 되는 거죠? 등기를 이렇게 말소하게 되면 불이익받는 사람 을이 뭐가 돼요? 의무자. 말소되면 찾아가는 사람 갑이 뭐가 돼서 권리자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말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자,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A한테 돈을 빌려줬다.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마치게 되면 이익받는 사람이 누가 돼요? A가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불이익받는 갑이. 저당권 설정할 때도 단독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공동인데 여기 저당권을 다른 말로 바꿔도 다 마찬가지.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임차권 설정, 질권 설정 모두 다 뭐가 된다? 공동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만 그러느냐? 여기서 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A가 B에게 저당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수반성에 따라 무슨 등기? 1-1번 1번 저당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하면 저당권이 넘어갔으니까 떠나가는 A의 이름은 뭐야 돼요? 주말 처리되겠죠. 자, 이거 할 때 의무자 누가 되고 양도인 A가 될 것이고 권리자는 B가 되겠죠. 따라서 거기 표는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일단 모든 등기는 뭐로 출발한다? 공동인데 여기서 누가 이익인지 불이익인지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해보면 이익 불이익 나온다고요. 이게 원칙이지만 시험에 쉽게 나올 땐 여기서도 나오지만 또 특례를 물어보잖아요. 페이지 넘기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큰 2번 무슨 특례? 자, 공동 신청의 원칙이면 뭐도 받아준다. 단독 신청인데 거기 중간에 가로 2번 3번은 민법과 관련인데 가로 3번에 1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가로 3번에 1번. 절차법상 당사자와 실체법상 당사자는 대부분 일치한다, 반드시 일치한다. 대부분 일치한다. 이 말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 지금 84페이지 위에 가로 3번에 1번이야. 거기에도 이건 바로 나올 거니까 거기만 몇 줄 하시고요. 먼저 읽어보시라고요. 자, 왜 공동신청했었죠? 이 불이익받는 의무자를 참여시켜서 뭐 하려고? 진정성을 보장하려고요. 근데 처음부터 의무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누구랑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큰 2번은 가로 1번 옆에다 영어 하나 써보십시오. 핑. 이걸 영어로 써야 됩니다.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영어로 써놔야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자녀분들이 책 보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뭐도 할 줄 아는구나. 영어도 할 줄 아는구나 그러잖아요. 거기 핑 가는 거 1, 2, 3, 4, 5번 줄 대지 마시고요. 제목을 먼저 보시고 제가 칠판에다 그리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제목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읽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면 얘는 원시 취득이니까 뭐 없이
등기 없이 되지만 단서가 처분하려면 자 이때 하는 게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는 갑구에다 보존 등기 갑 쓰고 뭐 주소 쓰고 그 다음에 이때 이것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존 등기를 갑구에다만 써놓고 표제부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물건의 소유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표제부 만들어서 무고동 1번 땅 1층 면적 70 목조 건물 이렇게 올려놓는 게 바로 무슨 등기? 이거 하면 누가 불이익받아요? 그럼 갑은 누구란가요? 그래서 이때는 혼자 아침밥 1층 먹고 마면 돼요. 핑하니 단독 신청한다고요. 자, 이분이 서울 살다가 살기 전 어디로? 주소가 달라졌죠. 이때 하는 게 무슨 등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줄대지 말고 3번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등기명인 표시변경. 자, 번호 씁니다. 서울 살든 울산 살든 사람이 바뀐 건 아니죠. 번호가 2번이 아니라 1-1번. 1번 등기명인 표시변경하고 새 주소 써주고 헷갈리니까 1번 등기 중에 옛날 주소는 주말철이에요. 이거 할 때 갑은 누구랑 하겠어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단독 신청이야.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건물을 증축해서 면적 70짜리가 100제곱미터가 됐습니다. 그러면 표지에 와서 2번 70이 얼마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등기? 거기 아래에서 보면 부동산의 변경 등기. 자, 이거 할 때 갑은 누구랑 가겠어요? 영어 쓰러 하시지 않을까요? 핑 단독 신청이야. 이 건물이 멸실됐다.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왜 무효죠? 건물이 사라지면 권리도 없으니까 권리가 없는데 이건 무효가 됐잖아요. 이 무효 등기 없애는 게 뭐예요? 멸실 등기인데 이거 할 때 갑은 누구랑 가겠어요? 이때 갑은 아침 먹고 할까 그냥 할까요? 그래서 여기 5번 앞에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아침 안 먹고 핑. 이 네 가지는 우리 시험에 기본으로 깔아줬는데 시험장에서 잘 틀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2번은 밑줄을 끝까지 쳐놓으십시오. 자, 함정으로 한번 유혹을 해볼 테니까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등기를 떼봐야 때 누구 걸로 돼 있어요? 각 걸로 떼는데 사실은 이 건물은 을이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럼 실제로 누구 거예요? 을 건데 뭐가 잘못해서 누구 명의로? 갑. 이건 무효잖아요.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데 공동으로 단독으로. 지금 여러분 별표까지 치고 밑줄까지 치면서도 엉뚱한 답을 합니다. 별표 2번은 뭐라고 쳤어요? 보존 등기에 말소는 뭐 한다? 단독으로 한다. 누가 단독으로? 등기명인 갑이 뭐 한다? 단독으로 한다. 자, 근데 여러분 왜 멈추다냐면 갑이 갈까? 그럼 여기서 을이랑 갑이랑 공동으로 신청한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서 이제 민법 같은 게 차이입니다. 아까 공동 신청할 때 권리자 의무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죠? 지금 을은 등기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을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사자가 될 수가 없는데, 자, 문제는 건물은 누가 지은 거라고요? 무효인 등기가 지금 나의 소유권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무슨 권을 갖는 거야? 말소 청구권을 가졌죠. 왜냐하면 나의 소유권을 방해하잖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뭐가 되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갑은 뭐가 돼요? 실체법상 의무자. 이런 관계가 되는데,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안 나오기 때문에, 등기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때는 절차법상 권리자와 실체법상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가로 3번의 1번을 다시 보시라고요. 가로 3번의 1번. 절차법상 당사자와 실체법상 당사자는 대부분 일치하고 이렇게 불일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거 다시 풀면 이 보존 등기 말소는 누가 하시라고요? 갑이 단독으로 하지. 을은 당사자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갑이 가겠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말소 소송을 할 것이고 을이 뭐 받으면 말소 판결을 받으면 갑은 을의 말소 등기를 뭐 하는 거지? 대의하에서 말소하는 거지. 여기서 을은 당사자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절차법상 권리자무자는 등기 기록의 이익불이익이고 민법에서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대부분 일치하지만 이렇게 말한다. 불일치할 수도 있는데 거기 가로 1번에서 나머지는 잘 안 틀리는데 2번은 주의하시라고요. 기억을 하실 때요. 보존 등기만 단독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뭐이다? 단독 신청인데 의외로 시험장 가면 이렇게 사람 짜주면 을이 권리자, 갑이 무자 라고 착각하기 쉽다고요. 을은 어디 안 나타나므로? 등기 안 나타나므로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요. 반면에 이제 나머지는 진정성이 보장된 건데 자 가로 2번에 1번 상속은 뭘로 보장된다? 가족관계 증명서. 거기 유증 그 다음에 그 표는 별표만 쳐두시고 다음에 유증 볼 때 뒤로 돌아와서 볼 거니까 남겨두시고요. 2번 제목 밑줄 하시고 법인의 뭐가 됐죠? 외환 은행이 뭘로 합병됐죠? 뭘로 증명돼요? 법인 등기로 증명되기 때문에 한다. 단독 신청이고 3번과 4번을 묶으신 다음에요. 동그라미 3, 4번이야. 2011년 개정된 건데 우리 기본세는 없단 말이거든요.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줄은 3줄밖에 안 됩니다. 자, 법인의 분할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부동산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라면 사업부하고 아이스크림 사업부 두 가지를 한 회사에서 하다가 라면 사업부도 잘 되고 아이스크림 사업부도 잘 됩니다. 법인을 분할합니다. 아이스크림 사업부는 무슨 회사로? B라는 회사로. 라면은 계속 A라는 회사. 이렇게 법인을 뭐 하는 거죠? 분할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이 빌딩은 B라는 회사 주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했어. 그러면 A라는 소유권이 회사 소유권이 누구로? 공동으로 단독으로. 이때는 제가 정전법인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존속하면서 분할됐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하는 방법이야. A라는 회사 라면 사업부 들어갔다가 이것 때문에 A라는 회사 전체가 무너질 위기입니다. 안 되겠다. 모든 빚은 A라는 회사 갖기로 하고 여기 B라는 회사를 분할하고 여기다 모든 걸 주기로 했다. 그러면 정전법인이 뭐가 됐죠? 소멸됐으면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공동으로 단독으로. 이건 안 외우고도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죠. 정전법인이 뭐 했다면 소멸했다면 법인격이 없어졌으니까 단독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법인 등기에. 근데 정전법인이 뭐 한다면 존속한다면 법인격이 남아있으니까 이때는 형식은 뭐로 가야 돼요?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요. 법인을 분할하면 수식어. 정전법인이 뭐 할 때는 소멸했을 때는 단독으로 이전 등기지만 정전법인이 존속할 때는 공동으로 하는 구조라고요. 반면에 제일 밑에는 제일 끝에 가로 안에다 밑줄 쳐보십시오. 자, 옛날에는 주공과 토공이 따로 있다가 합쳐서 뭐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시사 문제 하는지. 주공과 토공을 합쳤죠. 어디가 부실이 많아서 합쳤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부동산 관심이 없어 왜 합쳤는지도 몰랐었죠. 토지공사는 장사를 잘했습니다. 왜냐면 저기 시골 땅 평당 100원을 사서 구획 정리해서 건설회사도 평당 10,000원에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공은 주택을 지었잖아요. 그다음 특히 여기는 서민들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는 부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합쳐서 LH, L자가 무슨 약자예요? 랜드, H가 하우스. 합쳐서 뭐가 된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주공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토공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다 누구 것 되는 거예요? LH 거. 이전은 게 하겠죠. 공동으로 단독으로. 이미 다 법령에 따라 승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동인데 이제 앞부분 읽을 수 있겠죠. 뭐에 따라? 법령에 따라 승계됐을 때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 3, 4번은 개정되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정도 나올 수 있는 지문이라고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 뭘 받았다? 판결까지 받았다면 당연히 단독인데 거기 목차가 몇 개 갈려있죠? 7개 갈려있죠. 시험에는 더 많이 나오지만 최소한 여기 7개 정도는 기억을 하시라고요. 왜 판결까지 받으러 갔을까요? 이렇게 매매를 했다. 가장 쉬운 매매라고요. 매수인은 무슨 꼴을 갖죠? 이 사람은 뭘 가져요? 근데 매매할 때보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뭐 하지 않더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 자력구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행해달라고 뭐 하는 거죠? 소송 제기했는데 을이 다행스럽게 이겼습니다. 을이 이겼다면 이때 판결문에는 뭐라고 써져 있겠어요? 판사가 그러겠죠. 피고 갑은 왜 네가 뭐 해놓고도 매매해놓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느냐. 네 의무를 빨리 뭐 해라? 이행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판결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판결문 떨어지면 송달해 주겠죠. 승소 판결 받은 을에게도 송달하고 패소 판결 받은 갑에게도 송달이 되면 누가 만세 부르고 을이 만세 부르고 뭐 들고 와서 판결문 들고 와서 단독 신청해도 받아줄만 하잖아요. 이렇게 왔으니까. 근데 이때야 우리가 말하는 공동신청은 몸뚱아리 가야 됩니까? 의사표시 가야 됩니까? 공동신청할 때 이때 신청이라는 말은 몸뚱아리 가는 거예요? 의사표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공동신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을의 의사표시 왔어요? 안 왔어요? 출석했잖아요. 그 다음에 갑은 몸뚱아리 안 왔지만 뭐 들고 왔죠? 판결문에 가봐 빨리 의사표시 이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받아줬는데 문제는 을이 판결이 확정되니까 안심이 돼서 등기를 안 합니다. 누구한테도 송달이 됐죠. 갑이 이 판결문 들고 와서 이렇게 등기를 해달라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알고 대답하는 건지 색깔로 대답하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색깔이라서? 안 받아준 이유가 뭐예요? 패소한 사람 안 받아주는데 안 받아준 이유가 뭐냐고요. 판결까지 떨어졌는데. 자, 여기서 지금 판결 받더라도 신청할 때 의사표시 가야 되는데 누구의 의사표시 왔죠? 누구의 의사표시가 없어요? 을의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1번 누구는 되지만 승소한 사람 되지만 누구는 안 된다. 패소한 사람은 하게 되면 의사표시 한 사람이 빠지게 되거든요. 판결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승소한 사람, 패소한 사람 할 수 없다. 2번은 어디에다 몇 줄 알겠어요? 무슨 판결이 한다? 이행 판결이 한다. 그러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뭐 해야 된다? 공동 신청하는데 표로 돌아보십시오. 판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이행 판결, 의무를 뭐 해라? 이행해라. 확인 판결, 확인 있다 없다. 형성 판결은 법률관계를 형성해 준대. 그 옆에 187조에다 형광펜 하시고 어디에 동그라미 쳐졌죠? 그럼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밑에다 66페이지 써두시고 66페이지 와보십시오. 66페이지 형광펜이 예쁘게 빛나지 않습니까? 무슨 판결?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는 공동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죠. 근데 분할하려면 분할에 대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자, 야, 우리 이렇게 분할하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둘이 손잡고 분할하면 되죠. 근데 갑은 이렇게 주장하고요. 을은 이렇게 주장해서 분할에 대한 뭐가 안 된다? 그럼 결국은 공유물을 뭐 해달라? 분할해달라는 소송인데 이 소송과 이 소송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였어요? 저놈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안 되니까 판사님 저놈한테 한마디 뭐 해주세요? 명령 내려주시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때는 이런 의미죠. 이 빵을 쪼개고 싶은데 우리는 뭐가 안 맞다? 세비가 안 되니까 똑똑한 판사님 뭐 하세요?
쪼개주세요. 했더니 판사가 판결 내립니다. 똑똑한 내가 봤던 이 빵은 이렇게 쪼개는 게 맛있겠다. 라고 뭐가 떨어져요? 분할 판결이 떨어지면 한 필지가 몇 개로? 누가 나눠줬어요? 판사가 나눴기 때문에 이런 걸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다. 그러면 왼쪽은 누구 것 되죠? 갖고 오른쪽은 누가 나눠줬죠? 그래서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따로 등기합시다. 왼쪽은 누구 것 되고 갖고 오른쪽은 을 거. 그래서 66페이지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 그럼 다시 이걸로 돌아오셔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았다. 소송에서 판결받아 을이 단독 신청해서 소유권이 을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때 원인은 매매입니까? 판결입니까? 넘어온 원인이 뭐예요? 판사는 뭐라 한 거죠? 네가 뭐 했지 않냐? 매매했으면 약속을 지키지 왜 안 지키냐? 빨리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 여기다 원인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매매라고 쓰기도 매매는 몇 조요? 186조니까. 그래서 이행 판결 받더라도 얘네들은 186조니까 뭐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설령 판결이 확정됐어도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187조에서 말하는 건 무슨 판결만? 그러면 이행 판결과 확인 판결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라고 66페이지 써져 있죠. 근데 우리가 뭐보다 여기까지 흘러왔죠?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몇 페이지로 오셔야 돼요? 자, 85페이지에서 이제 첫 번째 칸 187조가 어디만 동그라미 쳐졌어요? 2로 하시겠죠? 그 옆에 칸 보시면 단독 신청에는 또 어디만 동그라미 쳐졌죠? 단독으로 한단 말은 이렇게 명령이 있는 무슨 판결만? 이행 판결만 해당된다. 그럼 이걸 반대해서 가면 무슨 말이에요?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으로 가야 되는데, 자, 거기 표 바로 위에 다만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표 바로 위에 다만. 쭉 읽으시다가 이순재 선생님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묻지도. 자,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요. 여기는 값거 이렇게 을가라도 뭐가 떨어졌다? 분할 판결 뭐 없이 등기 없이 혈이 발생하는데 187조 단서 처분하려면 등기한 이때 등기는 무슨 등기냐면, 자, 현재 등기는 여기도 공유고 여기도 공유인데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공유물 분할은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서 A쪽은 을이 갑한테 그러죠. 내가 너한테 이 지분 넘겨주겠다. 그러면 오른쪽 땅은 네가 나한테 뭐 해라? 지분을 넘겨.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등기를 안 해도 이 등기가 바로 무슨 등기죠? 지분 이전 등기 안 해도 각자 거로 보지만 단서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는데 등기를 몇 번 해야 되죠? 2번 해야 되겠죠. 여기서 지분 이전 등기, 여기서 지분 이전 등기인데 여기서는 묻지도. 자, 여기는 누가 단도? 갑이 단도. 여기서는 이미 각자 거 됐으니까 여기서는 승소, 패소, 옹고, 피고를 가릴 게 없다고요. 아까 여기 무슨 판결은? 이행 판결은 누구만 되고 패소한 사람은 안 되지만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미 각자 것 됐으니까 A쪽은 누가 단도? 오른쪽은. 여기서는 승소, 패소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거기 다만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온 데 옆에다 이순재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요. 이순재 선생님이 왜 나온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왜 나오셨다고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각자가 말한다. 단독 신청한다고요. 표 마지막 한 제목은 뭐예요? 보존 등기는 묻지 않습니다.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종류를 묻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어디에다 밑줄 하시면 돼요? 확정 판결. 뜻은 이거죠. 이게 1심 판결이었습니다. 갑이 그만뒀을까요? 항소했겠죠. 2심에 항소하고 또 지면 어디로? 그런데 2심에서 재판 중인데 1심 판결 들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재판이 다 끝나야 되잖아요. 재판이 다 끝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동사로 표현하면 판결이 확정되었다. 명사로 표현하면 확정 판결인데, 자 여기서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확정 판결인데 1심 판결도 확정 판결이 될 수가 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항소를 언제까지 해야 되죠?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내야 됩니다. 14일 지나버리면 항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1심 판결도 뭐가 되는 거야? 확정 판결이 되는데, 그러면 등기소 갈 때 확정 판결과 들고 왔는데 거기 송달 증명서다, 확정 증명서다. 송달 증명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확정 증명서 어디 가서 떼달라면 떼줘요. 자, 이거 소송할 때 사건 번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건 번호 알려주고 원고 피고하게 되면 확정 판결 확정 증명서를 떼준다고요. 일단 확정 증명서지. 송달 증명서는 언제 필요한 거야? 14일이 넘어섰니 안 넘어서 이때 필요하기 때문에 송달 증명서를 등기소에 낼 필요는 없다고요. 자, 4번 10년에다 별표를 하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10년 지났어도 이 판결에 따른 등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부터 물어볼까요? 우리 지금 가봤던 무슨 권을 가지고 있죠? 얘는 지금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판결이 확정됐을 때라도 얘는 뭐예요? 채권이죠. 왜냐하면 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판결 확정되고 10년 지났으면 사실은 뭐에 걸린 거예요? 소멸시효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주겠죠. 그럼 뭐하러 지금 별표했죠? 자, 4번 읽어보시면 10년 지났어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아, 소멸시효 걸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물건을 인도 점유 받아 점유 사용 수익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10년 지났습니다. 등기에 보니까 10년 전 됐습니다. 이 소멸시효 걸린 거 안 걸린 거예요? 현장 가봐야죠. 인도 받아 점유 사용 수익하면 소멸시효에 안 걸리고, 이걸 안 받았으면 소멸시효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등기관이 의뢰한테 그러는 거죠. 앞장서시오. 가봅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는 무슨 심사? 현장에 나가볼 수가 없으니까 등기관 너는 몇 년 지났어도 10년 지났어도 거기 받아주라고 뒤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준다고요. 자, 5번 앞에 조서 세 단어 밑줄 하시고요. 화해조서, 일락조서, 조정조서는 뭐나 마찬가지 판결과 동일시하는데 그 뒤에 함정권이 하나 있죠. 이 계약서를 공증사무소에서 뭐 받았을지라도요, 얘네들은 조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공증받은 계약서로는 뭐 할 수 없다. 단독 신청할 수 없다. 자, 6번은 옆에다 92페이지만 써두시고 이거 하나만 보시라고요. 아까 우리 판결 받더라도 원인은 판결이다 매매다? 매매라고 쓴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 뒷말은 좀 어려우니까 넘겨두시고요. 7번 집행문은 첨부한다 첨부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뒤에 밑줄 칠만은 나오죠. 선 이행 판결이거나 상환 이행 판결인데, 상환 이행 판결, 자, 이분이야. 매매를 3억이 했는데 지금 5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뭐 안 넘겨주죠? 서류 안 넘겨주고 잔금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소송 걸 때는 어떻게 소송을 걸겠어요? 잔금을 공탁해 놓고, 그리고 소송은 이 사람이 잔금도 공탁해 놓고 소송합니다. 소유권 넘겨라. 그러면 매도인이 항변하겠죠. 동시행항변권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네가 돈 줄 때까지 서류를 넘길 수가 없다. 그럼 이때 판사는 판결문을 뭐라고 써주겠어요? 너는 뭐하고 돈 주면서 뭐해라? 이행 판결. 이렇게 판결 떨어지겠죠. 자, 판결문 들고 갑니다. 등기에 물어보겠죠. 돈은 줬니? 그럼 우리 뭐라 하겠어요? 줬다. 그럼 그랬구나 하고 등기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이행 판결 떨어지면 집행문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데, 여기서 무슨 판결일 때는 상환 이행 판결이나 네가 돈을 먼저 줘야 된다. 선이행 판결 떨어질 때는 돈 줬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시면 아무 수식이 없는 판결 나오면 그때는 필요하지 않는 거라고요. 자, 판결은 어렵게 나오면 이보다 더 어려운 질문들이 나오는데 정답은 이 7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7가지를 정확히 잡으시라고요. 반면에 가로 4번 깨끗하게 제목만 읽어두십시오. 거기 옆에다 124페이지 페이지 써두시고 124 배우고 다음에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5번도 제목이 뭐라고 되겠죠. 거기도 118페이지 써두시고 말소등기 할 때 설명될 거니까 복습할 때 기억나지 않으면 그쪽 찾아가 보시면 되고요. 6번 깨끗이 놔둬도 됩니다. 7번은 별표를 하시고 신탁 등기는 단독인데 워낙 많이 나와서 하는데 뒤에서 또 볼 거고요. 8번은 그대로 두시고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가능성 떨어지니까 뒤쪽에서 살짝 보게 될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어요? 단독 신청. 그러니까 원칙은 뭔데? 공동인데 단독 신청인데, 자 얘네들도 한마디로 퉁치면 당사자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당사자가 아닌 누가? 제3자가 나설 수도 있더라고요. 자, 큰 3번 제목이 뭐죠? 가로 2번과 가로 3번을 묶으신 다음에 빠르게 봤더니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었는데 언제 죽었냐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하고 등기하기 전에 이렇게 매매하면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두 사람이 뭐 하면 돼요? 근데 매수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매도인이 돌아가셨단다. 그럼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이분의 모든 권리물을 누가 승계받아요? 상속인이 승계받으니까 상속인하고 우리 가면 되는데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당연히 공동인데 이건 정확히는 각하시켜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버지, 신청은 아들,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봐야 되지만 각하해야 되지만 등기법이 규정됐죠. 뭐 시키지 마라. 각하시키지 말고 받아주라고요. 그러면 등기가 나온다. 이때 상속 등기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 직접 누구 명의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죠. 원인은 매매다 상속이다. 매매다. 자, 그러면 이때 계약서가 들어왔는데 아들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쓸 게 아니고 그냥 무슨 계약서? 돌아가신 아버님이 작성된 계약서를 첨부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가로 2번이 바로 누가 사망한 경우? 매도인 사망한 경우. 별표 2개 보시죠. 근데 매도인만 죽으라면 있겠어요? 가로 3번은 누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표현만 하나 바꿔주시라고요. 누가 돌아가셨다. 매수인의 상속인을 다시 하고 매도인하고 뭐 한다? 공동 신청하겠죠. 등기가 나오는데 지금 누가 의무자죠? 매도인이 의무자인데 이 사람의 등기필 정보와 이 사람의 인감은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건 상속인이 신청하는 분이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이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에 뭐도 들어야 돼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인데 그 말이 표 어디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 칸에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 증명이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상속 등기일 때는 제공하지 않지만 옆에 칸 포괄 승계인이 뭐 할 때는 신청할 때는 그때는 공동이니까 뭐 한다? 제공해 주라고요. 자, 등기가 나오겠지 이제. 근데 지금 이분은 이미 뭐 한 상태죠? 사망자는 등기 명의 될 수가 없잖아요. 등기는 직접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원인은 뭐라고 쓸까요? 매매라고 쓰겠죠. 자, 이때 원인 증서는 매매 계약서일까요? 가족관계 증명서일까요? 원인이 뭔데? 당연히 그러면 아버님이 작성한 뭐가 돼요? 매매 계약서가 원인 증서가 되는데 이때 가족관계 증명서도 첨부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인 증서는 아니다. 왜 필요한 거죠? 계약서의 아버님인데 왜 제가 왔냐면요. 제 아버님이 뭐 하셨거든요. 돌아가셔서 왔다는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가 여기서는 원인 증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인 증서는 뭐가 돼야 돼요? 원래 매매 계약서가 된다고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큰 4번 모두 가능하다. 자, 목차 먼저 잡으시면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더라.
몇 가지. 자, 뭐 세는 거 정말 약합니다. 거기 보면 6가지라고 돼 있는데 왜 못 찾는 거죠 지금?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6번까지. 페이지 넘어갔더니 목차 바뀌었으니까 대여하는 경우 몇 가지. 근데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걸 못 찾게 만들어요 지금? 굵은 글씨는 중요하니까 하는 거고요. 밑에 명조처라는 것은 그냥 나중에는 안 봐도 되는데 목차는 잡으시라고요. 1번 누가 나선다? 오른쪽 등기 봐보십시오. 순위번호 3번 소유자 누구? 갑. 순위번호 4번 소유권 누가 앞으로? 을. 원인이 뭐예요? 매매죠.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였고? 갑. 매수인은? 똑같은 통상의 등기인데 희한하게 소유자 주소 밑에 줄 긋고 형광펜 들어가야 되겠죠. 대위자 형광펜 하시고. 아, 누가 대신했구나. 을이 온 게 아니고 누가 온 거야? 병이 왔구나. 대위 원인 형광펜 하시고. 네가 뭔데? 매매에 따른 뭘 가지고 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병은 몇 년생이에요?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과정을 다시 그려보시면 갑은 을한테 팔고 을은 병한테 팔았다. 그럼 등기는 갑과 을이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미 누구한테 넘겼어요? 이분이 뭐 하지 않는다? 신청하니까 병이 의뢰해야 될 등기를 뭐 한다? 대위한다고요. 대위 신청해서 등기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당사자 신청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위 신청하면 신청은 대위자가 하더라도 명의는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하는데 절차상 여기다 한마디는 써둔다고요. 누가 온 거다? 병이 대신했었다. 자, 왼쪽에 와서 가로 1번에 1번 밑줄 칠 말이 뭘까요? 채권자는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밑에 명의는 누구 명의로 나온다? 채무자 명의로 나온다.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된다? 채무자. 1번은 주의하시고 2번은 줄대지 마시고 묻는다 묻지 않는다. 돈 받을 사람이든 등기 받을 사람이든 채권자든 물권자든 다 가능하고요. 자, 3번은 줄칠 단어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라고 무조건 대신해 주는 건 아니다. 최소한 이익이 되거나 중성적일 때는데 그 뒤에 밑줄 치시면 뭐가 되는 느낌? 손해되는 것까지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는 안 된단 말이고요. 4번은 두 단어 밑줄 쳐보십시오. 공동신청이다 단독신청이다. 본래 등기에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단독이겠어요 공동이겠어요? 공동이잖아요. 매도인과 매수인인데 얘가 하나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대신에 하기 때문에 뭘로? 공동인데 아까 보존등기 말소 기억나십니까? 보존등기 말소는 단독이잖아요. 그걸 대신하는 것도 뭐가 돼요? 단독이기 때문에 여기는 애우는 게 아니고 채권자 대신청은 본래에 따라 본래 등기가 공동이면 채권자도 공동, 본래 등기가 단독이면 단독을 한다고요. 오른쪽 가서 5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읽으신 다음에 함정을 준비하십시오. 자, 이 상태라면요. 병은 이렇게 하는 게 궁극적인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앞으로 등기해요? 자기 앞으로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가 몇 건 들어가는 거예요? 2건이에요. 이 2건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다 할 수 있다다. 이건 법적으로 관계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2건을 따로따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야지. 가로 안에 뭐라고 하면 안 돼요? 하여야 한다면 틀린 말이 된다고요. 자, 6번은 상상이 되십니까? 6번은 이제 이렇게까지 된 상태죠. 병도 누구한테? 그러면 누구도 급할 게 없어요. 병도 급할 게 없잖아. 누가 급하죠? 그래서 정이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채무자는 신청을 안 하고 채권자는 대의를 안 하니까 이 사람도 나설 수 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6번은 밑줄 쭉 쳐두시고요. 7번은 가로 안에 밑줄 쳐놓으십시오. 대의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과 주소는 나오지만 무엇은? 위에 보고 대답하십시오. 대의자 병은 몇 년생이에요?
주민등록부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자, 8번에다는 별표 크기 하시고 읽혀지는가 봐보십시오. 등기필 정보는 작성된다 안 된다. 양쪽 다 무엇은 보내준다. 통지서는 보내준다. 거기 110페이지 써두시고 다음에 복습할 때 그 자리 찾아가시고요. 이게 이제 채권자 되고 이제 가로 2번 누가 나오죠? 자, 이건 따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몇 세대? 오늘도 평균 몇 점 맞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이 문제죠. 등기 기록은 몇 개를 둔다. 이거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이 앞 시간에 배웠습니까? 하나를 두잖아요. 자, 그러면 나오죠 이제. 최초라는 게 무슨 등기? 1기록이 나오려면 60세대가 뭐야 돼요? 동시에 돌아야 1기록이 되는 거죠. 59세대는 다 준비가 됐는데 101호 주인을 만날 수가 없죠. 나중에 물어봤더니 중개사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왜 만날 수가 없죠? 시간이 없죠. 이 사람은 공부를 걱정하느라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당신 빼고 우리끼리만 가면 이 등기는 뭐가 돼요? 왜? 이빨 빠진 건물이 등기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웃집에서 뭐 해주는 거야? 대신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나온 함정. 이때 101호는 보존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뭔마.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떼면 나오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갑구도 을구도 없이 뭔만 표제분데. 근데 왜 함정이 당하냐면 시험장 이 말부터 나오거든요.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동시에 하지 못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를 대의 신청한다. 졸졸졸 따라하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뭔만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2번에 1번도 제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어디? 표시에다 포인트를 두시라고요. 2번, 3번은 줄 대지 마시고 몇 세대짜리죠 다? 60세대. 같이 움직여야 되고 못 움직이면 다 이웃집에서 대신해 줘야 됩니다. 가로 3번은 제목 밑줄 하십시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1, 2번은 줄 대지 마시고 1번 어떤 상황이에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더라.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 주인은 어디 가버렸다. 누가? 땅 주인이. 자, 2번 줄 대지 마시고 몇 세대짜리? 서로가 서로를 대신하면 되겠죠. 가로 4번 별표를 하시고 무슨 등기? 신탁 등기도 수익자나 유탁자가 뭐한다? 대의. 별표만 쳐두시고 많이 받으시고요. 5번, 6번은 묶어만 두시고 안 해도 됩니다. 수용할 때, 압류할 때 필요하면 대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의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 페이지 넘기시면 큰 5번 누가 올 수도 있다.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묶어만 보십시오. 가로 1번 누구? 임의대리인. 가로 2번 법정대리인. 가로 3번 법조문에 밑줄 하시고 민법 몇 조? 124조 단서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가로 4번 사무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법무사들은 직접 안 다녀도 됩니다. 누구 보내도 돼요? 사무원 보내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밑에 대추 하나리라는 거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기 중개업소 연수인분들이 그냥 합격한 것 같지만 그냥 합격한 게 아니고 이런 더운 여름날 공부를 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합격하고.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신청서인데 지금 몇 시죠? 2시 10분이니까 1시간 뒤에 기출문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